예, 오네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의 FOMC 결과가 이틀째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복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과 점도표는 매파적인 성향을 담고 있다. 시장의 해석이 이렇게 나왔었죠. 일단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었습니다. 10회 금리 인상 이후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여전히 5.25%에 미국은 기준금리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값, 점도표상 5.6%에 가장 많이 찍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번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한 번 정도 인상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게 점도표상 찍힌 겁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SK증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애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우리 시간 좀 갖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 바로 이 내용과 흡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5개월 만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다. 인플레이션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성 완화에 맞춰볼 수 있다. 결국 금리 인상과 헤어질 결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ME 패드워치상 시장 참여자들은 점도표상 두 번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찍혀 있지만 그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한 번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끝날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미 증시는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영국, 유럽 쪽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유로존 쪽에서 했고요.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총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 나가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지금 물가가 한 4%대로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5%입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황. 운신의 폭이 좀 있다고 시장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양새가 장중에 나왔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선 뒷받침되는 근거가 두 개가 나와야죠. 하나는 물가, 이건 조금씩 안정화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실업률이 늘어나야 합니다. 고용이 좋지 않아야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인데 고용 둔화 지표가 간밤 추가됐습니다.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자 고용 드디어 둔화가 되는구나. 금리 인상 그러면 추가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시장이 해석하기 시작했고요. 이날 또 매크로 경제지표, 미국에서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예상은 약간의 마이너스, 그런데 발표된 수치는 약간의 플러스였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약 후 강의 패턴을 모두 그려가며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15%의 강세였고요. 다우진수마저 1.26%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장중에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는 움직임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하나하나 좀 세부적인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영향을 양 측면에 미쳤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법안 수정의 움직임이 보도됐습니다. 플랫폼에서 게시한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 면책과 관련한 320조 조항에 대한 수정 논의가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잇따랐는데요. 생성형 AI에 대해서 면책 범위를 포함시키지 않게 하는 법안 수정 논의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컨텐츠 생성에 제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 일단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 가까이 이제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고 TSMC 등의 AI와 조금 더
가까운 반도체 쪽에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쪽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디램 쪽, 미국의 유일한 디램 업체 마이크론은 0.4%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했고요. 낸드 플래시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은 이날 무려 1.5%의 강세권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AI 시스템 반도체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장중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의외의 흐름입니다. AI 하드웨어는 약했지만 AI 소프트웨어 쪽은 강세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서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인데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간밤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어도비 실적 발표가 장 마치고 있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대폭 증가했고 앞으로 컨센서스도 높여 잡았습니다. 어도비에서는 AI를 채택한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들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로 3% 이상의 강세입니다. 오라클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됐을 때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분의 선전이 두드러졌고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AI 쪽으로 인한 클라우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죠. 그 이후에 연일 상승 행진이고 간밤 3% 이상 추가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AI 소프트 관련 기업들이죠. 이 밖에도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C3.AI도 52주 신고가 간밤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슈로딩거라는 종목 지난번에 신고가가 나왔을 때 한번 이 개요에 대해서 체크해드렸는데요.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의료 AI로 우리나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 주가 반응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로딩거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할 때 시간을 좀 줄이고 비용을 좀 줄여주는 그런 AI를 적용해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와 아주 똑같은 그 연구 쪽이 우리나라에는 좀 없지만 그와 거의 이제 비슷한 쪽이 루노라는 점, 루닛이라는 점 그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이 여전히 강하다는 건 AI 키워드는 놓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히트맵상 보시면 여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빼고 거의 다 올랐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불마켓의 흐름을 그런 패턴을 좀 보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눈에 띄는 건 업종별로 봤을 때 계속 달리던 업종, 달리던 종목 위주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여행, 항공, 크루즈 쪽 강했고요. 특히 델타항공은 연일 신고가 행진이죠. 배당 재개 소식이 추가되면서 사상 최장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인데 국내 LCC 주가 반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여행, 항공 쪽에서도 호텔 체인은 유독 간밤 부진했습니다. 한 3%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는 또 여행 수요 둔화 우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앞서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가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한쪽은 여행 수요가 좋다면서 최장 랠리를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내려가는 모습,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의 자금이 달리는 종목에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에 기대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인민은행 쪽에서 10개월 만에 어제 처음으로 중기정책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내에 상장돼 있는 ADR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버진갤럭틱이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6월에 첫 상업 우주 여행 비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연관되어 있는 우주항공 테마 반응이 있는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테슬라가 간밤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죠. 지금
0.4% 소폭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에는 3.7%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밀리면 또 저가 매수세도 빠르게 유입되면서 장중에 낙폭을 많이 만회했지만요. 여기도 사실 수급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강세가 최근 연일 나타나다가 쉬어갈 때쯤 되니 하락의 빌미를 찾는 움직임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날 하락의 빌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였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시장 내에서 점유율 떨어질 거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2022년은 62%의 비중을 차지했던 테슬라, 이제 추측치인데 여기에서 2026년이 되면 18%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부분 지분을 다른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포드가 8%에서 그리고 GM이 같은 기간 5%에서 각각 10%대로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기존 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게 몇 년 후에는 역전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리포트 내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테슬라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이 보조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연일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친환경차 안에서 니콜라가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이슈라고 보실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급 이슈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이 몰려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거를 연속 지금 주당 $1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월 25일에 나스닥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최소 입찰 가격 중수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또 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상장 조건 유지가 주가 10거래일 연속 최소 $1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페니 주식 $1 미만으로 이제 밑돌아서 그때부터 주가의 수급이 갑자기 이제 몰리면서 오히려 $1 이상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정말 이어진 여부는 들여다보셔야겠고요. 네, 니콜라는 따로 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중국 이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을 지금 밟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이 환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어제 발표된 지표들도 정말 처참했습니다. 5월 실물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모두 예상을 한참 밑돈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5%대인데 청년 실업률만 봤을 때 21%에 육박합니다. 4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중국 정부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심리가 시장 참여자들 중심에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정책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드디어 중기물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먼저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게 시중 대형은행들 먼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건 사실 의미를 크게 부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7일물 단기 영래포 금리가 먼저 10bp 인하가 됐었죠. 그런데 이것은 중기물의 전조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MLF 중기 대출 금리가 어제 인하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지가 여기여야 우리나라의 시중금리 인하 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 구조가 조금 다른데 중국에서 쓰는 카드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LPR이거든요. 대출 우대금리 20일 발표 예정인데요. 보통은 이 수순을 밟으면 이 LPR도 인하의 흐름을 나타내곤 합니다. 20일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부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8일에 내수진장용 자동차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라는 점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16일 오늘 국무원 쪽에서 부양책 초안 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대규모 패키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실제로 나온지 여부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제 증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표 쇼크니까 이거 당연히 나오겠지. 흐름으로 중화권 증시가 모두 올랐고요. 특히 지수를 견인한 섹터들 보면 소비 쪽이 많았습니다. 중국 본토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소비, 그리고 홍콩 쪽은 소비재, 자동차, 부동산, 빅테크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이한 부분은 당연히 소비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가의 반응을 보면 중국 내에서 기술과 성장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증권에서도 테크 성장주 우위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주의 반응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거에 요런 흐름들 나왔을 때 정리해드린 건데 중국의 주가 반응이 긍정적이고 부양책이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반응을 보인 우리나라 섹터들은 중국 소비주, 그동안 좀 가지 못했었던 면세, 화장품, 의류 이쪽이 반응이 있는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경기 민감 섹터, 조선화학, 철강상사, 기계 등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랑 사실은 중국의 그 영향이나 연관도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제 수급 센티멘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라는 점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마감된 우리 증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이 소폭 밀렸고 코스닥 시장이 올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종목별 흐름 보면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었죠. 에너지 자체는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산 섹터, 전기전자, 기계, 운수장비,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였고요. 기관이 산 종목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많이 샀습니다. 계속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주가 반응을 보인 반도체 기판 PCB 쪽 흐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 올랐다는 1분기 수치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반도체의 이런 흐름들은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추세적인 흐름입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선은 요 며칠 계속 이 내용들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차관이 또 HD 현대중공업 방문했다는 소식도 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의 운반선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주가 카타르 쪽에서 2차 수주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된 만큼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도 신고가 어제 좀 나오는 모습, 이쪽에서는 신고가 대량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또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죠. 소금은 테마성 움직임. 시간과 특징주 조금 더 보시면 주식 분할 이슈가 KG 케미칼 쪽에 있어서 바로 시간 외거래 상한가 직행했고 이 그룹주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케어젠도 주식 분할 발표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고요. 이건 수급 이슈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장비주 수주가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제 장 마치고 나온 로체 시스템즈, 삼성 디스플레이에 250억 원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회수 분해 방전 부문 손자회사 소니드온 설립 소식으로 인해서 상장되어 있는 소니드 주가 반응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전고체 테마주의 자금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발생은 아니지만 모멘텀 플레이의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특징주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소금, 천일염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정말 수급에만 기대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 어제 장 중에 LG화학 공장 인수에 대한 기대감 기사가 좀 올라왔었는데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이 안 됐다는 자체 공시 내용들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 보시면 논의는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시 내용으로 시장은 좀 일단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시간 외 거래에서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기사가 이제 올라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2배 늘어나면서 잔액이 5조 5천억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여기에서 외국인 자금이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1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면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도세가 증가하면 추가 하락 압력을 더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 세력은 상승하면 손실을 안게 됩니다. 그 손실을 회피하고자 공매도, 즉 매수를 해야 하는 청산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 속에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날의 검 어떤 부분에 더 반응이 크게 나오는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예. 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2월 8일 당잠사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AI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식표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윗단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쪽에 그 원재료 제공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막대한 비용이 들고 특별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인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API 형태 제공받아서 변형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쪽이 기업 수로 하면 가장 집중이 돼 있고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수의 대박 케이스와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승자 독식. 지금 사실 이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지금 당장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감안해 보셔야겠고요. 이 중에서는 인프라 관련돼 있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점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예를 드린 게 골드러시 시대 청바지 장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팔고 이런 이 사업을 하는 그 구조 말입니다. 그 금을 캐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청바지 장사들은 남는 장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와 반도체라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선순위가 반도체 안에서도 GPU 등의 시스템 반도체, 당시에 후순위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 퍼즐이 하나 둘씩 지금 맞춰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관련된 여러 기업들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바통을 이어받아서 흐름을 나타내게 될까요?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지속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